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한빛중하고 광교중 친구들하고 같이 중간고사를 준비했던 이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4월 21일에 한빛중 중간고사 봤던 내용을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요, 주로 각 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개념 위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 시험 문제 중에서요, 어떤 문학, 시 비중이 비교적 출제 비중이 좀 낮았었거든요. 24문항 중에 한 5문항 정도가 나와서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여기서 구멍이 생겨서 아이들이 시에서 가장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한 문제 정도가 나왔는데요. 난이도는 중상 정도였습니다. 논증 요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서술형 문장이 2문항이 나왔는데 각각 5점씩 배점이 됐었고요. 배점 비중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조건 서너 가지 정도 주고서 완성형 문장을 요구하는 문제였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출 유형에서 상당히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찬찬하게 문제를 파악을 하고서 잘 풀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서술한 내용 자체가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 조건을 한두 가지 놓치거나 그럴 염려가 있었지만 이번에 저희 학교 학생들은 차근히 잘 풀었습니다. 이번 출제 범위는요, 생각을 키우는 소통이라고 해서 어떤 말하기, 듣기, 읽기, 어떻게 전략적으로 읽고 효과적으로 말하고 듣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13문제 정도 출제가 돼서 60% 이상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논증 방법을 평가하면 있는 문제, 이 부분을 아이들이 학습할 땐 가장 어려워했었는데 5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논술형 2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장 21문장 정도, 21문항 정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보면은요, 일단 아이들이 이번 시험을 대체로 좀 이렇게 잘 봤습니다. 난이도가 낮지는 않았습니다. 난이도가 중상 정도 됐었는데, 일단은 뭐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잘 봤는데,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은 아까 황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 부분을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이번 시에서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기형도 작가의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이게 보면은, 어머니들도 이 시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요. 열무 30단 리고서 시장에 간 엄마가, 해가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아서 어린 화자가 그 집을 혼자서 지키면서, 굉장히 어떤 외롭고 쓸쓸한 감정, 그리고 거기서 어두워지면서 느껴지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시였는데요. 여기 보면은 화자가 자기 스스로를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먹먹해지는 그런 시였는데 아이들이 이런 감상 요소 같은 것들에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시에서 어떤 개념 정리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면서 좀 놓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화자의 어떤 정서적인 태도나 어떤 화자의 삶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에 대해서 어떤 그 작품을 분석하는 것들도 중요했었지만 어떤 그 감상법 같은 것들도 중요했었고 어떤 비유법 같은 어떤 기본 개념 같은 것들 전반적으로 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도 제법 높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헛갈리는 포인트도 있다 보니까 좀 놓쳤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기영도 작가의 엄마 생각에서 나와 있는 문제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감상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만 여기서 사용된 뭐 비유법 같은 것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 다양한 종합적인 보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지 감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개념 같은 어떤 기초적인 것들도 필요했었고 감상 능력이나 여러 가지 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였었는데요. 이런 데서도 약간 틀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빛중 같은 경우는 각 단원에서 학습 목표에서 어떤 그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들이 주로 철제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기말고사에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학습 목표에서 제시된 부분을 철저하게 학습하고 기초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말고사에서는 이번에 소설이 출제가 됩니다. 어머님들도 많이 공부하신 동백꽃이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화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화자와 서술자 그리고 시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품의 분위기를 바뀌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기말고사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술자를 바꾸는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기말고사에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매체를 통해서 어떤 능동, 피동 표현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어떤 의도에서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좀 공부를 개념 학습을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조건을 갖춘 답을 그 출제 의도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조건을 갖춘 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어떤 다양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관리 같은 거 하는 것들, 그리고 완성형 문장으로 만드는 것들, 그리고 조건을 빠뜨리지 않고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한다면은 기말고사는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수업을 준비할 때, 아까 중간고사 준비할 때 원장님이 먼저 강사 교육부터 시작을 시키셨습니다. 강사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절대 아이들 달달달달 외우게 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외우는 게 아니라 꺼낼 수 있도록 수업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도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직접 설명하고 나중에 가르쳐 볼 수 있게까지 도달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강의를 듣고서 아이들이 학습 효과는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아이들이 직접 가르쳐 봤을 때 90% 이상 그 내용을 인지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교사가 진도를 개념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설명하고 나중에는 아이들이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아이들이 만점 받을 친구들 그리고 한두 문제 정도 틀린 친구들 다들 고득점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의 성취감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이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노력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 자체가 이번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학습 동기가 되고 학습 효능감을 느끼면서 이걸 계속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과정을 이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아이들이 어떤 노력을 통한 목표의 성취를 맛본 아이들이 단순히 학습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 또한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늘 도와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